그래서 저도 우리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래 공동체가 보시도 많이 냈는데, 결국에는 한 생각을 못 뛰어넘어서, 그렇게 한 생각을 뛰어넘기 그렇게 뭐 작정을 하고, 혓바닥을 머리바닥에 쳐박아도 안 된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되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제 분야가 정신과 분야가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요즘 이제 정신과 분야가 이제, 옛날에는 정신과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비인기과였다면서요? 지도 모르고 뭐. 근데 요즘은 아주 인기과가 됐다고 그러대요. 예. 그렇다시피, 사실은 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나는 거거든요. 안 그러려고 하면은 더 그러고 싶은 거거든요. 네. 끊고자 하면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하면 끊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끊는 척 하고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대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끊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대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을 쓰죠. 담배를 끊으려면은 담배 대체물에 담배 대신에 빠져야 이걸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물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체물이라고 하는 것이 담배를 끊고 나면 이 대체물에 또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끊으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게 담배는 안 좋은 건데, 예를 들면은 담배 대체물은 좋은 거다, 이것보다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것은. 그런데 이치적으로 보면은 구하는 건 똑같다 이 말. 똑같다. 즉 중독 여부는 똑같은 거고, 즉 중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측면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괴로움에 대해서도 또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몸의 괴로움은 안 돼. 뭐 차라리 좀 정신적으로 괴로움은 괜찮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몸이 괴로움은 괜찮아. 정신적인 괴로움은 참을 수가 없어. 또 이런 괴로움이 아니라 다 좋은데 난 도대체 내가 아무리 의사지만은 일에 보람을 못 느끼겠어. 도대체 난 삶에 의미가 없어. 이게 괴로움인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괴롭도 아니야, 얘야. 너 한번 배고파 봐. 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 세상 최고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모습은 다 달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은 요걸로 대체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결국에는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이 강도는 결국 중독성의 강도에 따라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담배냐, 술이냐, 뭐 도박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서적에 굉장히 누구나 다 중독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누구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그분. 에카르트 톨레인가? 톨레부터 시작해서 이 중독은 이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해놨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술하고 담배 이런 것도 다 거기에는 제가 근데 네가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 뭐 거기부터 뭐라도 뭐 한 생각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그게 중독이죠. 그게 중독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중독이라는 것이 사실 약물 중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은 약물이 들어가도 우리의 경험은 뭐죠? 느낌이지 않습니까? 응? 느껴지는 거잖아요. 통증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몸에 내 안에 뭔가에 어떤 뭐가 염증이 있든 뭐가 있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어떻게 느낀가? 느끼잖아요. 느껴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뭐 아프다, 괴롭다, 불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그럼 뭐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약물 중독이라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느껴지는 것에 대한 중독이네요. 예, 느껴짐에 대한 좋고 싫음이죠, 결국.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죠. 그 느낌을 좋아해서 그 느낌에 집착을 하고 그 느낌을 계속 키우려고 하든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중독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가 느껴지면 그 느낌을 붙잡으려고 한다. 느껴지는 것부터 우리는 정신이라 그럽니다. 마음이라 그럽니다. 즉,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단지 여기서 물질 현상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사실 괴롭다, 아프다 그러지는 않는 거죠.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알아지는 거죠. 결국에 느껴지는 것은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 왜? 예, 예. 예. 그러니까, 알아지는 그것, 이걸 정신이라고 그러고,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선불교 이런 데는 그런, 이 원래 마음, 본래 마음, 항상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의 사상이었고, 지금 힌두교의 사상이고, 라마나 마리시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라마나 마리시는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항상하다고 그런 거고, 부처님이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부처님도 제일 처음에는 브라만교 수행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항상하는 마음, 원래 있는 마음에 개합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수행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정까지 받았는데, 즉, 어떻게 보면 그 힌두교 수행의, 그 당시 브라만 수행의 최고 경지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뭐 부족해. 이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새로 이제 그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으신 게 이제 중도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니까 야, 항상하는 수 없어. 그래서 거기는 항상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참나, 진하라고 하는 것에서 무아, 야, 그런 거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이게 왜냐하면 브라만교에서 그 당시 이야기하는 게 항상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참나 실체가 있다. 그리고 이 항상 즐거움이다. 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그런 거 없어. 무아야. 즉 실체가 없어. 주체가 없어. 그리고 무상이야. 항상 하는 거 없어. 그리고 고야. 지복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관념이야. 고야. 실제로 세상 사람들 봐라. 부처님 자신도 괴로워서 출가했는데 세상 사람들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괴롭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근데 왜 괴로운가? 왜 괴로운가? 바로 잘못된 이해에서 괴롭게 되는데, 왜 잘못된, 이게 항상 이게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항상 내가 있다. 자, 그런데 브라만교에서는 이것을, 야, 요거는 항상 같지 않지만, 그러니까 진짜 나가 따로 있다라고, 진짜 나, 그걸 갖다 대체시켜주는 거예요. 이 항상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나죠. 이 나라고 하지만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은 스스로 생각해도 불완전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항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전하고 싶어. 이거는 항상하고 싶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항상한 나를. 근데 부처님은 야,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결국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자유사님이 될 수가 없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돼. 오히려 이것을 왜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고 싶어 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견해로서 이걸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경험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은 딱 그 당시 브라만교, 지금은 힌두교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하다 해서 파사현정의 말씀이신 거예요. 전부 다 가르침. 법 쪽에서 많이 쓰는 파사현정. 예. 부처님 말씀이 파사현정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잘못된 이해를 깨움으로써 발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 야단법석에 그 핵심이 생각을 옳다고 믿는 거, 생각이 작용하는 원리가 이 옳지 않고 그래서 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인정해서 그게 생각에 굉장히 그 주제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 옳지 않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지 생각을 착각하는 거. 예. 그 시스템.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생각을 고집함의 문제죠. 옳다고 믿으니까. 그 두 분이서 만약에 뭔가 불편해도 사실은 그 불편은 서로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서로 이 생각은 드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뭐, 지 생각을 보게 되겠죠. 예. 어쨌든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 싸움이 될 리가 없겠지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이게 심해지면 이제 집어 던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목숨을 던져가지고 내가 죽어도 네가 옳은 게 아닌 거를 내가 목숨으로 증명해 주겠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되려면은 뭡니까? 고집하지 않아야지. 싸워봤자 서로 좋을 것도 없고 이만큼 살아봐도 싸워가지고 사실 뭐 남는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 이제 안 싸워야지. 그러다고 안 싸워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되느냐 문제. 이제 저래도 내가 요런 느낌 와도 참아야지 한다고 그게 되는데 참다 폭발하면 더 커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참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예 전부터 안 참으려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기 자꾸 그냥 요 통에 가버릴 텐데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압박감이 높아져 가는 거죠. 압박감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져버리면 이건 정말 이제 크게 터지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이치하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도. 그러니까 중독의 해결책은 이 물질의 중독인 것 같지만 물질의 중독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신적 중독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의 이해를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병원 같은 데 가면 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물질의 중독은 물질로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은 또 다른 데 중독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확실한 중독 아닙니까? 확신이 중독요? 확실한 중독 아닌가요? 확실한, 이건 중독이 아니죠. 중독이 아닙니까? 예, 중독이 아니죠. 중독 문제하고는 다르죠. 자, 이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런 표현을 좀 해야 되나? 결국에는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불만족이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현상이 현재에 나는 만족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네. 중독이나 어디에 뭔가 집착함이, 이 추구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추구함. 예,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물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정신적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럼 다시 물질에 중독된다 하더라도 이 물질에 사실은 중독된 게 아니라 물질이 가령 예를 들어 몸에 가서 어떤 이 작용이 일어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이게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은 물질 현상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물질 작용으로 물질은 끝나버리면은 그럼 사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아프다 안 아프다 또는 뭐 좋다 싫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느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짐이 바로 느껴진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자, 바람이 선풍에 바람이 싹 스쳐가면 여기 우리가 여기 바람이 닿으면 느껴지는 것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느껴짐 이것부터 정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부터 그래서 느껴짐은 그것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면은 좋다 싫다라는 생각이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좋다 싫다. 자, 어떤 생각이 좋다 싫다라고 생각이 작용되면 그러면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좋으면은 이것을 계속 더 키우고 싶고 더 오래 유지하고 싶은 이게 작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점점 이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그러면 중독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죠. 네. 그럼 이 해결은 물질로서 해결할 수 있는가? 왜? 물질로서 해결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인 불만족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정신적인 불만족이 해결돼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만족이 여전히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점점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커진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령 이 음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의사 선생님 돈도 있으시겠다. 맛있는 거 추구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사회에 있을 때 맛있는 집차에서 맛집차에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점점 맛있는 걸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점점 맛없는 것은 늘어나고 맛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음식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점점 불만족의 경험이 더 많아져요. 그럼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은 기회가 점점 적어져요.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죠? 그 끝은 만족이 없는 불만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좋은 스피커, 좀 더 좋은 스피커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은 결국에는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의 중독을 물질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신적인 불만족에서 있기 때문에. 그럼 정신적인 불만족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신적인 불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도 불만족인데.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애초에 그걸 가르치질 않죠. 그 다음에 원인을 그 문제라고 아마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런데 예, 사실은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함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되는가? 어디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가? 그건 이제 지난 이 야당 독서 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생긴 어떤 이 정신적인 불만족을 과거에 돌아가서 해결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엔 지금 이 순간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뭐냐? 좋아하고 싫어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좋아하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거고, 싫어하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거기에 놀아나지 않게 되는 거죠. 좋으면은 좋아도 붙잡지 않아야 되고, 싫어도 밀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을 붙잡는 거하고, 싫은 걸 밀치는 거하고, 똑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에서 중독에 대해서 이 중독은 괜찮고, 저 중독은 안 좋고, 그렇지만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이면 좋다라고 그러고, 부정적이면 싫다라고 그러는데, 괴로움의 원인으로서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똑같다. 부정적인 정도의 문제다, 양쪽 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좋고 싫음에 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무심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음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무심이 아니죠. 싫음을 밀치려는 건 무심이 아닌 거예요. 좋고 싫음에 붙잡고 밀치지도 않는 초연한 이런 경험 상태, 이게 무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 상태가 어떻게 돼?
되려고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싫다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행체 가면은 대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아예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라 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절에 가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함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몰입이 되면은 지금 이 순간 좋고 싫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아예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느낌이, 가령 뭐 담배가 막 땡긴다 생각되면은, 그러면은 나무함탑을 갖다 열심히 해라. 아니면 그때 열심히 절을 해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완전 몰입이 되라. 그래서 이것을 알아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유튜브에 사마타 네, 그걸 잘 몰랐는데 네. 거기 네. 바로 이런 방법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이제 사마타라는 말은 이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언어가 빨리어라고 최초 결집한 언어가 빨리어라고 하는데 빨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사마타라는 말씀을 쓰셨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 그건 역사적으로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사마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대선 한자권에 보면 이걸 거칠지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거칠지.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불교를 접해 보시면 지관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지관. 조계종도 정해쌍수라고 하기도 하고 지관겸수라고 하기도 해요. 이때 이 지가 바로 일종의 사마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금 좀 다른 점이 있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지라는 것은 그 사마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방법을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우리의 경험을 한번 봐라. 우리의 경험에서 사실은 뭐고, 사실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야기하고 부부간의 싸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말이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말이 이러면 확 열이 받습니까? 바보야, 그러면 열 받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어떤 부인이 무슨 말씀을 하냐, 어떤 말 하면 팍 올라오게 뭡니까? 니는 말을 바꿨다고 하노. 그럼 내 말이 틀렸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부정하는 거니까 기분이 나쁘죠. 네. 자, 그런 말이 들리는 그 순간이 이제 되게 그런 문제잖아요. 그 순간 화가 나거나 또는 와, 당신 정말 참 훌륭해, 정말 자랑스러워. 그럼 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의 문제죠. 그 실험은. 네네. 곧 들리는 그 순간의 문제예요. 네, 그 순간에. 그 순간. 네. 중독 여부도 뭔가 이 느껴지는 그 순간의 문제죠. 담배가 땡기는 것도 뭔가 어떤 느껴지는 그 순간의 문제인 거예요. 네. 네. 예. 자, 바로 그 순간에 좋거나 싫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 순간 무심해야 되는데, 네. 무심하지 않으면은, 네. 그러면 이제 욕심에 빠져서 욕심을 추구한 쪽으로 갈 거고, 네. 그럼 그것은 괴로움으로 간다는 것은 뻔한 거고, 네. 화로 갈 거고, 그럼 그 자체가 괴롭다는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빠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해서 안 빠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안 빠지려고 해서 안 빠질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괴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니까 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사실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네. 예민해진다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서는 사실 더 빠진다는 거잖아요. 예민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맛에 둔감하면 맛에 이르지 않을 텐데, 그 맛을 안 느끼려고 할수록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더 잘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수행은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라. 응? 즉 생각을 끊으라. 뭐 생각으로 벗어나라. 라고 하는데 이놈 생각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려 하는 잘못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왜 그랬다고 그럽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것을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죠. 생각이 끊긴 자리, 또는 분별을 벗어난 자리라는데, 생각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생각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는 거라면 끊을 수 있겠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은 나지요. 너무 끼라도 끊을 수도 없잖아요. 내 끼라도, 내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안 하면 돼. 예, 예. 그런데 내가 생각을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생각이 나버려요. 네. 심지어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나예요. 그럼 도대체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끊으려고 해? 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끊어요? 비 오는 걸 멈추려고 하는 것도 그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같이 할 수 없는 거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의리스음으로 무심하려고 하는 거죠. 예. 좋고 싫으면 무심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만약에 무심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하러 무심하려고 해요? 좋아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지.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지. 응? 좋아하고 싫어해놓고, 또 거기서 또 무심하려고 해? 이런 꼴이잖아요. 예. 응? 그렇죠. 이 바보나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아니, 더구나 수행체에서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르쳐? 무심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무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좋아하지 말고 싫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해놓고는 다시 또 무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이 자체가 도대체 우리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좋고 싫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없이 그냥 그렇게 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으면요, 이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분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 모든 의보고사 이야기하면 모든 것도 다 생각일 뿐인데.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도 좋고 싫음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제 여기 대한 생각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좋아도 끌려가지 않고 싫어도 끌려가지 않는 그냥 무심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자유인, 생각부터 자유인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뭔가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삶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야단 분석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옳다는 생각이 들면은 옳은 줄 아는데, 옳다는 생각이 사실은 옳은지 안 그런지를 모르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맞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맞다라고 그렇게 아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맞다를 고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집할 수가 없으니 무심이 되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래야만 비로소 무심하려고 함이 없이 무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중독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럼 더 중독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지금 이 순간 좋다는 것이 일어나도 이 조음은 진정한 조음이 아니라, 응?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된 이해로서의 조음이라는 거죠. 이 좋다는 것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해됨으로써 이제 조음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옳다까지는, 이게 내가 뭔가 잘못돼서, 옳지 않은 거를 옳다고 사실로 그 규정이나 하는 말, 그 빠지게 해서, 이 옳지 않은 것까지는 내 생각이 이제 옳다고 믿었는데, 잘못된 믿음, 이게 분석하지 않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 않는 옳음이 됐는데, 좋고 나쁘고도 그래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보세요. 뭐 제가 맨날 얘기 들은 청정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죠. 청정 좋아하세요? 청주 좋아. 네. 보세요. 똑같은 청정으로도 응? 안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면 이 청정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니까 정답은 예, 네. 예, 그렇죠. 근데 나도 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청국장이 맛있다 맛없다. 난 청국장을 좋아해 싫어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청국장은 똑같아요. 네. 청국장이 동시에 좋은 것이고 싫은 것일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청국장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싫다는 것은 생각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네. 그것과 같이 네. 옳다 그러다와 같이 좋고 싫음도 예. 확실치 않는데 예. 내가 좋다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좋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사실 내가 좋아하려고 좋아한 것도 아니. 네. 좋아하려고 좋아한 것도 싫어하려고 싫어한 것도 아니. 그저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럼 도대체 왜 그저 좋아되지? 어떤 사람은 왜 그저 싫지? 네네. 왜?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런지가 이해가 안 되면, 좋다 싫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야, 그럼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냥. 응? 좋다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근데, 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다는 생각이 들 뿐인데, 이 생각이 내가 좋아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에 의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조건화된 거라는 거예요. 네. 응? 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제로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면은 좋다는 것을 고집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뇌된 것과 같은 거예요. 뭐 흔히 말하기를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서양 그 선생님들은 미리 내정된 정보에 네. 의해서 움직인다. 네. 그게 뭐 흔히 쉽게 말하면 선입견, 네. 선입견 이미 들어있는 거 그거를 버렸다고 표현은 하대요. 예, 그런데 그럼 선입관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주어졌을까요? 보통은 이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통 하죠. 예. 자, 그럼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그 경험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다른 경험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어떤 그런 이 논리 또는 이치의 경험일까요? 똑같은 이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벌써 나도 모르게 좋다 싫다가 작용돼 버렸어. 네. 그럼 그때도 나도 모르게 좋다 싫다가 작용돼 버렸어. 네네. 그러면 가게 우리는 그때 나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어서 그만 보면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게 또 맛있다는 거예요. 네. 요것만 생각하면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내가 지금 이거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맛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그때 실제로 맛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촉구화돼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으라고 하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 착각이네요. 네. 조건에 의한 근데 그거를 사실로 네. 착각한 거죠. 착각인 줄 모르고 사실로 인정해보네요. 믿음이 되는.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렇죠. 네. 매 순간이 그렇죠. 네. 먹을 때마다 맛있거나 좋거나 옳거나 이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실제로 경험해봤잖아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내가 실제로 먹어봤잖아. 내가 실제로 그 문제 내가 풀어봤잖아. 내가 실제로 그 사진 봤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내가 실제로 봤다라고 하는 그게 이미 그 이전에 어떤 경험에 의해 속고나돼서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순간 경험된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면, 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것이, 좋고 싫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왔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네. 자,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바로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실제로 청국장을 먹었으면 청국장에 의해서 좋다 싫다가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청국장을 먹었는데 이 청국장에 의해서 맛있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국장에 의해서 맛있는 생각이 드는 거라면은 같은 청국장을 먹은 사람은 다 똑같이 맛있거나 다 똑같이 맛없어야 되겠죠? 왜 똑같은 걸 먹었습니까? 그래, 똑같은 걸 먹었는데 사람마다 다 맛있다는 사람, 맛없다는 사람 다 달라요. 거기 저는 유튜브에 게시기 켰으면 외국인도 기분 나빠야 되고 나도 기분 그게 진리라면 사실이라면 그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해된다면 이제 좋다는데 빠지지 않게 되시는 거예요. 즉 최소한 이런 거죠. 나는 청국장이 좋아서 맨날 청국장을 먹고 싶은데 청국장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좋다는 생각이라는 이해가 된다면은 청국장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돼야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도 중독이 안 되겠지요. 그게 이해되면은.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이제 청국장에서 담배에서 술로 계속 이렇게 바뀌게 하게 돼요. 이거 못하게 되면 저거 하게 되고 저거 못하면 저거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 불만족성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아야 되니까. 뭔가 지금 이 순간 축축되는 것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배가 너무 고프다. 먹어야 좋겠다. 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거야. 중독 여부는 아니죠. 중독 문제는 아니죠. 배가 부르면은 뭐 되게 더 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지죠. 근데 중독 여부는 사실 배가 불러져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폭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배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신적인 불만족의 문제인 거예요. 배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순수하게 우리는 허기를 느낀다라는 거죠. 이 몸에 어떤, 이렇게 작용하는 데에, 이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이 가빠질 거고. 그래서 호흡을 가쁘게 이렇게 막 쉬어지게 될 거고. 허기가 지면 뭔가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자, 근데 이런 순수하게 그런 거는 어떻게 되죠? 그냥 배가 부르면 그런 것은 없어져요. 뭔가를 먹으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그런 영양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몸의 기능에 의해서 어떤 그런 뭔가가 딸린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없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먹고 싶다는 이런 것이 안 일어나겠지요? 자, 그런데 정신적인 불만족은 그런 거 관계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만족이 없어질 때까지, 정신적인 뭔가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거식증이라는 것은 왜 일어납니까? 거식증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것의 문제라면은 당연히 음식은 땡기겠죠. 누구나 당연히. 근데 정신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뭐라 그럴까. 그게 지금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바 또는 자기가 뭔가를 만족시키는 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불만족성이 해소돼야만 되는데 그렇게 불만족성이 해소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은 오히려 자꾸 더 갈증나게 만드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꾸 더 어떻게 보면은 먹어도 뭐도 끝이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걸 추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맛있는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맛없는 것은 점점 늘어나고 왜냐하면 한 번 맛있는 거 보면 그 다른 것들은 맛이 없게 되니까 그럼 끝없이 맛있는 걸 찾아서 추구하게 되가는데 그럼 갈증은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과 거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로서 그것을 어떻게 마비를 시킨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당장은 괜찮은데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재발 또는 이 대상만 바뀌어가지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서 좋다라는 생각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닌지, 좋다라는 생각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병원에 가면 무조건 뭡니까? 병이다 이런 거죠. 의과사는 병은 없어. 물론 째지고 터지고 곪고 이런 거는 그런데 가령 이런 정신적으로 이래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건 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지다. 무지로 일어나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 무지를 저쪽에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 생각을 믿는 거.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네. 근본적으로는. 네. 자, 그래서 무지의 현상은 생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인식 내용으로 떠올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모든 중독이라든가 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면 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옳다라고 고집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무지가 되고, 또 근데 이제 한번 그런 이해가 있으면, 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되면은 이제 고집할 수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무지는 아닌 거예요. 그럼 신이 있다면 무지를 줘서 무지라다 크는 재료를 줘서 자유라 크는 결과를 유도한 셈이 됩니까? 예, 근데 하느님이 사랑이라면은 기독교적으로 하느님이 사랑이라면은 뭐 그런 미친 짓을 해요? 처음부터 괴롭지 않게 하지? 괴롭게 해놓고는 다시 뭐 그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행복을 주면 네. 행복이 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아니 괴롭지 않으면 되지. 행복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알아야만 행복인 거예요? 괴로움이 없이 행복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행복을 왜 알아야 되는데 괴로움이 없으면 되지. 지금 이거를 행복이다라고 알아야 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잖아요. 네. 어떤 경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표현 몰라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 그냥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됐지. 네. 근데 하나님이 미쳤다고 괴롭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제 괴롭지 않게 해줘요? 그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뭐 자기 재미로 이 세상을 만드는 거 자기 재미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심심해서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이라면 왜 괴로움을 주고 또 가령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어떤 괴롭지 않게 해줍니까? 그게 하나님인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인간보다 더하네요. 더하고 빠지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 네. 그런 거. 결국 그러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예, 하느님 사랑이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처음부터 괴롭지 않게 하지요. 처음부터 완전 무기하게 만들지요. 완전 무기하신 하나님이 왜 완전 무기하지 못한 인간을 바로 창조합니까? 막 헷갈리게 되는데. 네? 아니 정말 사람은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좀 고생 실컷 시키고 이렇게 주려고 사실은 원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하러 그런 시련을 주고 또 사랑을 줍니까? 그냥 사랑을 주면 됐지. 사랑을 주면 됐지. 한결같이 이제 무지에 빠지고 태어난 모두는 한결같이 무지에 빠지고 그걸 또 알아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니까 누구 하나라도 예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신이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은 뭡니까? 네. 완전무결하고. 네. 이걸 우리는 신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의 작품이 아닌 거죠. 거꾸로요. 그러네요. 예. 제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념 종교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사실 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물론 불교는 종교는 관념화가 됐어요. 부처님은 네. 관념을 사실로서 파사현생하신 거죠. 네. 사실을 사실로서 알아야 비로소 잘못된 이해가 없어서 괴로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관념 종교는 어때요? 항상 완전한 걸 상정을 해요. 왜 완전한 걸 상정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항상 대체되는 완전한 걸 상정해서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념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종교는 필요 없게 되겠죠. 이미 구원되어 있는데 구원을 말로 그렇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게 돼요. 아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사실이라면은 사실이 분명하다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신이 없다는지 스스로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념에 놀라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옳다 그르다까지는 내가 생각이 착각이다라고 지금 유튜브에 꽤 이해가
돼서 현실 적응도 빨라지고 하는데 좋고 싫음도 그와 같아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적응을 해봐서 아 좋은 것도 생각과 동일하다 이런 뭐 이 거리를 하나 그로부터 이제 이 좋고 싫음에서도 좀 잘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하나 갖고 가는 기분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야가법석에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이 경험과 관련해서 뭐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모든 수행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다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한다. 어떤 지금 이게 왜 이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뭔가에 대한 이해를 빼놓고 어떻게 되려고 하니까 이게 끝없는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석이나 처절한 이해작용이 없이 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자, 우선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부처님은 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무심 뭡니까 이 무아 무상 고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게 실제로 어떤 거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관념화된 걸로서 막 교리로 돼서 관념화된 걸 저는 이제 경험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부처님이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이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즉 해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달리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없으면은 해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뭐 대단한 딴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서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사실로서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좋다라고 뭐 딱 보이자마자 좋다, 싫다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엔 좋다는 것이 왜 똑같은 게 이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싫다는 게 왜 그렇게 돼? 요건 똑같은데.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좋다는 생각이 조건화돼서 그렇다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아, 좋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든지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싫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즉 좋다는 이 생각, 떠오르는 이 생각이 지금 이것에 대한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조건화되기 때문에 그 생각과 이거는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요걸 규정할 수 없는 거죠. 보통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네요. 생각에 빠지든지 지 생각을 탐구를 하든지 항상 보통은 빠져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이래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탐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그 길을 모르면 두 개 중에 한 개를 노상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탐구한다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네. 제가 맨날 의사라는 직업도 아마 크게는 과학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과학의 영역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 계속 그걸 임상이라 그럽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임상을 하시다 보면은 그것은 뭔가 어떤 깨달음도 일어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발견도 일어나실 수가 아니십니까? 네. 수많은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새로운 발견도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발견이 되는 그때는 딱 새로운 사실의 발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이론 체계로 규정할 수 없는 기존의 이론 체계로 규정되지 않는 어떤 발견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이제 그 순간은 어떤 조건에서 그 순간은 그게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기존의 어떤 관념 틀로서 이것을 다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관념의 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존의 관념 틀로서 이 새로운 사실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관념 틀 밖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기존의 관념 틀, 이론 틀로서 또 다시 이걸 해석하고 풀어가지고 또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부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거의 사실의 발견을 거의 부처의 발견에 거의 가깝게 다 된 거예요. 양자역학에 들어오면서 거의 된 거예요. 양자역학에서는 무상무화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 같은 거예요. 요즘 물리학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스카모니 부처의 이야기는 거의 상식과 같은 거예요.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삶에서는 괴롭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도. 집에 가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발견된 이 사실을 다시 기존의 논문의 어떤 그런 이론 체계로 이걸 다시 규정하기 때문에 다시 관념화돼. 끝없이 발견하고 관념화시키고 발견하고 관념화시키고 그래서 관념의 틀을 벗어날 수 좀 이해는 됩니다. 네.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로 또 규정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 아닌 걸로 또 규정해버리는 거야. 네네. 사실을 발견해놓고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 세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오늘 옳고 그름, 길어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거하고 조커 실험에 대한 그에 대해서 다시 지 생각을 안 믿게 되고 안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 잘 안 빠진다는 네. 좀 계기가 돼서 네. 좀 기쁘네요. 아니 기쁘다고 그래도 뭐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한마디만 딱 더해봅시다.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사실 의학 이론도 임상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계속 바뀌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그 의과 대학일 때 배운 이론하고 지금 이론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은 계속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새로운 장비도 계속 나올 네. 거고 새로운 임상 결과도 계속 나올 테니까 계속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공부 안 하시다가 하면 또 문제죠. 네.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결국에는 그 어떤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임상 결과가 발표되고 하면 그것도 계속 학회도 가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또 새로운 기계도 또 계속 CT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이 환자의 어떤 현상이라는 것은 그것도 드러나서 알아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그럼 지금 이 순간 이 해석이 사실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죠. 네. 어떻게 가령 더 좋은 기계가 나온다면은 가령 지금 이 CT로 보이지 않는 게 더 보일 수도 있겠지요. 네. 또 어떤 임상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요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가령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배우고 지금까지 그걸로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나요? 딱 이와 같은 거예요. 딱 이와 같은 거예요. 자, 모든 경험이 이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규정했더라면은 우리 물리학의 발전이 있겠느냐고 해요. 아인슈타인, 뉴턴,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이게 나오는데, 다 그때는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 줄 알았죠. 그러니 지금 양자역학 또한 사실은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규정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규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집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야라고 고집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상을 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이 사실이 뭔가에 대한 관심이 더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예, 딱 요 문제, 수행이나 뭐 일상생활의 문제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로써 더 관념이 강화될 수도 있고, 이제 관념을 자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요 문제인 거죠. 이 야단법설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길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순간에 저기 봐라. 네. 착각인지. 네. 근데 그건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한번 DB 보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는 얘는 DB 보고 말 필요도 없어. 네. 왜 그렇다는 것은 그래. 사실은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그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에 오는 첫 번째 자각이 뭐냐? 이건 뭐 따져보고 말고도 없어. 이제 어떤 지금 이 순간 인식 내용으로 그렇다 규정할 수는 없어. 단지 이렇다고 생각이 들 뿐이야.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어떤 이 도라고 이름하는 대접을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고 경험 사실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의 경험에서 아 사실이 뭔구나 이런 깨달은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온통 지금까지 배워온 걸로 이걸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었으니 사실과 관계없는 거야. 계속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해석대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럼 의사 선생님이니까 아마 이런 이해도 더 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뭔가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삶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죠. 왜? 단지 다른 걸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단지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야, 요 사실을 사실로서 사실이 뭔가를 한번 정말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보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노력이 관심이 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네요. 소위 열린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생활하고 별개가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의 경험이 바로 도냐 아니냐 그냥 그런 거 문제일 뿐인 거예요. 저희들은 오늘 배움도 있을 거고 그만 끄지겠습니다. 아, 예. 오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